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9월 30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무려 6일이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쉬는 동안에 미국이 5일이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연휴 전에 주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주도주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2차전지, AI 전부 다 주가 급락을 했고, 최근에 초전도체, 양자 컴퓨팅 할 것 없이 거의 다 종목들이 상한가 치고 나서 한 2, 3일 뒤에 제자리 내려가고 신저가 가고 있는 종목들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올해 시장이 그래요. 가치주들은 아예 오르지 않았고 실적 좋은 기업들 아예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 기업들은 기회가 없는지, 또 지금 분명히 호재는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죠. 또 세계 1위인데 반토막 난 주식도 있고, 그래서 오늘 대장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우리나라 연휴 기간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셧다운, 또 중국도 휴일이고, 휴일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연휴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지수가 오를 때도 안 올랐는데, 떨어질 때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FOMC 영향으로만 봐야 될 것인지, 오늘 확실하게 총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현재 주도주를 싹 정리하고 미국 증시 정리해보고 앞으로 증시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 지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영상은 편집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3일을 거래를 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 휴일 동안에 3일 동안은 문제가 없었다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적어 가시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3번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FOMC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국고채 금리도 많이 오르고 유가도 많이 오르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값은 폭락하죠. 그래서 연내 추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고 내년 점도표도 수정을 했어요. 금리 인상은 지금 일단 멈췄는데 완전히 멈춘 게 아닌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고금리, 국제유가, 사상 최고가.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처럼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CP 매입, 다양한 유동성 공급 조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이 분명히 경기 침체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전 세계가 망하는 거냐, 이 부분도 걱정이거든요. 다행히 올해 미국 증시보다도 베트남 증시라든지 인도 증시, 일본 증시, 인도 증시는 거의 한 80% 올랐고 일본 증시도 매우 좋은 상황이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됐지만 다행히 그런 CPI는 요새 좀 꺾였고 물가 상승률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고금리가 장기화로 가게 된다면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유가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가 이제 셧다운 업무 중단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많은 투자자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또 금리 상승이 꺾였다, 내린다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동안 뭐가 올랐죠? 성장주가 많이 올랐어요. AI, 로봇, 2차전지, 반도체는 적자남에도 내년 전망이 좋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 셧다운도 그렇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먼저 선조정을 받았던 섹터가 어디죠? 자동차, 철강, 기계,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주에 대한 수급도 들어올 수 있는지 오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휴장인 동안에 미국 물가 지표도 봐야 돼요. 그래서 9월 FOMC 연장선상으로 연말에 추가 인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러니까 11월과 12월 정도가 있는데 10%, 30% 정도로 또 인상을 할 거다. 그리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죠. 여기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료품,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나서 이제 PC 물가 지수가 사실상 연준 같은 경우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9% 예상되고 있는데
예상치 밑돌면 오히려 좋겠죠. 근데 웃돈다면은 또 금리 인상 또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작년에 정말 많이 떨어졌고 올해 이제 공급 줄인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라줬잖아요.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물론 HBM 때문에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로 주가가 좀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셧다운 같은 경우 제가 정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2018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2018년 잊을 수가 없고 코로나 잊을 수가 없고 작년 잊을 수가 없고 그 전에도 많아요. 제가 거의 한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셧다운 때문에 주가 폭락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이제 시간 벌기 위해서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증시가 미리 선반영돼서 많이 빠졌고 그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820포인트 코스닥을 찍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하지만 여기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막 커지고 금리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 차례 더 마진콜 반대 매매 또 주가가 한 차례 더 출렁일 수 있다는 마음도 열어두기는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먼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일단 1차적으로 반등 시도는 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먼저 빠졌고 협상될 것 같아서 또 반등해주다가 협상이 바로 되지 않으면 또 쌍바닥을 찍는다든지 흔들림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많은 분들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이 중요하잖아요. 중국이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 디폴트 얘기 나왔고 더블딥 아니냐. 그리고 경기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익 추정치도 굉장히 개선세가 더딘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증시는 팔아도 채권에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 보유가 높기 때문에 예전에 IMF 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결국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지금 퍼가 9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싸요. 그래서 중국은 또 물가가 좀 반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시중금리 역시 상승세고 국경절 이후에는 약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이라든지 부동산 쪽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회복에 대한 이런 시그널도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실물 경기 같은 경우 개선세를 조금 보이고 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야 좋거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래도 연말까지 좀 회복을 할 것이다. 제조업 중심으로 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그동안 실물 경기가 많이 눌려 있었던 중국은 작년에 1년 내내 셧다운이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지금 반영이 있는 상황이고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도 9배에서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해 종합지수가 여기서 폭락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적 회복이 좀 된다면 주가 회복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그동안 이제 테크라든지 미디어 쪽, 성장주 쪽에 대해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좋았다고 한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학이라든지 건설, 기계, 건자재 이쪽 시클리컬 업종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반등해 준다면 지수 박스권에서 움직일 섹터들도 우리나라 철강주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최근에 우리가 운임지수도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도 사실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HMM, 펜오션, 대한해운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벌크선, 건화물선, 운임지표, BDI 지수도 약간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나도 오르지 않았고 실적 좋은 기업들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 초전도체로 확 이동했더니 어떻게 됐냐 한번 보세요. 파워로직스 반토막, 덕성 반토막, 맥신 관련주도 무슨 대량 생산한다, 꿈의 신소재다, 호닉 오토메이션, 휴비스, 나인테크, 경동인베스트 죄다 오르기 전 가격으로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섹터가 금융주 조금 오르고 있고 철강주, 현대제철 중심으로 좀 오르고 있는 거 말고 조선주도 신고가 찍고 최근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동차주는 미리 매를 맞고 3분기 전망이 괜찮거든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그래서 현대 오토바이 신고가 찍었었고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전망 좋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확 빠진 다음에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순식간에 반토막 난 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은 잠깐 오르다 폭락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챗GPT. 많은 분들 그래도 뭐 코난 테크놀로지 조금 반등하려고 그러고 많은 분들 좋아하는 엑셈, 솔트록스, 뭐 브리지텍, 루닌 많거든요. 폴라리 오피스도 있고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신고가를 찍고 계속 내려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뭐 유증 이슈도 있는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에 주도주는 뚜렷이 없고 그냥 급등하는 종목들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주도 잠깐 올라서 따라잡으면은 순식간에 제자리로 내려오고 중소형 화장품주 물론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조금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화장품주 뭐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도 오르고 나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주제거든요. 그래도 뭐 화장품주, 뭐 리오프닝 관련주는 연말에 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면 그래도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대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는 우리가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다 내려왔고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나마 제가 그래도 강조드리고 있는 게 올 연말 내년까지 전망 좋은 솔로엠 정도를 제가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포스코홀딩스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모아가고 공매도 공격하고 외국인 팔고 2차전지 인버스 출시하고 공매도 막 공격하면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다만 그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수고 또 성장주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먼저 선조정을 받았고 지수가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마진콜이죠. 그럼 그런 종목들은 또 단기 수급은 그쪽으로 몰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그쪽 섹터를 싹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이오 종목도 저는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실적 나오는 바이오 또 아니면은 제약 바이오도 또 임상이라든지 단순히 이 부분만 볼 게 아니라 현재 실적 유증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싹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다. 빠르게 그래도 제가 시간을 단축을 하고 싶지만 총정리 영상이고 2차전지 하나 설명하는데도 한참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주식이라든지 주도주 반도체, 삼성전자부터 또 지금 중국 경기, 미국 경기 싹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종목들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적어가시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주 딱 한 개 말씀드리고 싶지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불사조 유튜브를 하면서 꾸준하게 추적을 하고 내년에도 좋을 업종도 말씀드리잖아요. 뭐 농심 같은 기업들, 또 예를 들어서 보안 관련주 S1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은 내년에도 이제 우리가 한류 열풍이 있기 때문에 또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는 건 없을까? 2차 전지 사업 추가할 거 없을까? AI 사업 추가할 거 없을까? 또 글로벌 경기가 또 셧다운되면 폭락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집중하셔서 영상을 여러 번 시청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프닝 찍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13분으로 짧게 찍었어요. 그래서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주식 대장주 딱 한 개 최대한 강조를 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이제 18만 2천 명 달성이 됐고 곧 18만 3천 명이 달성이 될 거예요. 제가 해외 쪽에 탐방을 한번 다녀오는 바람에 최근에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지 못했지만 여기 라이브 영상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투자하시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한번 가입해 보시면 압니다. 매일같이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 종목 진단에 소통방송,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왜 기다려야 되는지 나오지 않은 뉴스 정리해보고 또 단타 매매 기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파는지 이런 부분들도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지금 꼭 가입해 보시고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010-9152-5453으로 문자 주시면 돼요. 그 어떤 데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서 여기 종목 분석 올린 영상들 하나하나 보시고 쇼츠 영상까지 잊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조금만 줄일게요. 이게 편집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쉬는 동안에 미국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미국이 다행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주가가 제가 나스닥도 항상 말씀드렸죠. 반도체도 여기 저가 깨면은 무조건 더 내려간다. 분명히 여기 건들면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반등하는 사이클이죠. 근데 여기서가 중요한 게 반도체도 여기 3,000 찍고 거의 저가가 3,300이거든요. 3,200, 300 찍는다 말씀드렸는데 요 라인 있죠. 3,500, 600 라인을 찍을 가능성도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다행히 우리 연휴 기간에. 근데 이후에 신고가를 가지 못하면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반등을 해서 강하게 돌파를 해서 여기 나스닥도 한 13,000 또 한 800, 900까지 간다 할지라도 바로 신고가를 가지 못하면은 뭐 또 셧다운이 되고 협상 잘 안 되고 이러면 흔들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그런 상황이고 대만 증시도 최근에 계속 거래나 없이 빠지고 있고 일본 증시가 저는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일본 증시는 꼭 한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올해 일본 증시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중국 증시는 휴일이 깁니다. 이번 연휴가 길기 때문에 수혜주는 없는지 찾아봐야 되고 유럽 증시는 이미 중요 이평선을 깬 상황이에요. 여기서 한 차례 더 조정 나온 다음에 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뭐 셧다운인지 뭔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인버스 같은 경우도 제가 미국 SQQQ도 그렇지만 인버스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인버스는 골든크로스 121선 인버스 2X가 탄 상황이에요. 2,700 찍을 수 있다. 여기 신저가 가고 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주요 가치주 중에 인버스로 따지면은 인버스 2X 기준으로 6월 달에 있는 차트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6월 달. 어떻게 됐죠? 올라가다가 지수가 또 반등하니까 떨어지니까 반등했다가 또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떨어졌다가 또 급등했다가 또 지수가 떨어지니까 인버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배열을 탔죠. 그러니까 지금 인버스 차트 기준으로 지금 이런 신저가 근처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버스는 제가 뭘로 비교해 드렸죠? 삼성전자의 작년 10월달 차트를 보셔라. 그러니까 이런 추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120 탔다가 내려왔다가 또 다시 120 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추세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 자체가 뭐 연말까지 급등을 해서 3천 가긴 저는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 이제 그러면 이번에 보시면 요번에 이거 쭉 한번 올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빠질 수 있는 전형적인 박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선조정을 세게 받고 셧다운 문제도 있고 뭐 연휴 전에 주식 팔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등 시도가 들어가다가 미국이 좀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얘기하고 셧다운 얘기하면은 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한 차례 더 빠지면 2400선을 터치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석 달 동안에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코스닥은 제가 900포인트, 920, 30일 때도 820은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게 820을 찍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먼저 선조정을 받았고 미국 증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한 870에서 80까지라도 좀 코스닥이 반등을 해주는 게 좋다. 우리나라 휴일 동안에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한다면 그래서 1차적으로 코스닥이 반등을 할 경우에 낙폭과대 2차전이 반도체 AI 기준으로 단타 매수세가 좀 몰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연속해서 몇 달 올랐는데 이 오르는 기간에 2차전지도 뭐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나 올랐지 거의 다 신저가예요. LG화학, 삼성 SDI, 뭐 LG 에너지솔루션, 반도체도 지금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좋은 기업들이 하나도 못 오르는 희한한 장세가 이어졌죠. 삼성전자 반등을 하긴 했지만 LG전자도 반등하고 내려오고 현대차도 반등하고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반등하다가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 돼서 참지 못하고 반대 매매가 또 나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급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낙폭과대 반등 위주로 노려보시되 또 그동안 좋다고 생각했던 종목들은 들고 가시되 급하게 단타치로 들어가게 된다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걸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 좋다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엑스게이트 어떻게 됐어요? 반등하고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 폭락하죠? 우리로 급등할 때 따라잡으면 바로 반토막 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펩트론 같은 당뇨 관련주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급등하고 나서. 이런 거는 많이 올랐다 치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초전도체였잖아요. 막 2차 전지 쉴 때 이거 날아간다. 파워로직스. 사자마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3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덕성. 사자마자 반토막 이상 나고, 북일신동. 사자마자 반토막 이상 나고, 백신 관련주 코닉 오토메이션 사자마자 반토막 이상 나고, 투비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급등하고 나서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화장품주 에이블 CNC도 급등하고 나서 순식간에 15,000원짜리가 8,000원, 9,000원대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오를 걸 기다려야지, 오를 때 단타치로 들어가면 사자마자 마이너스가 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말자.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라든지 바닥 찍고 슬슬 반등하려고, 기아 바닥 찍고 반등하려고 그러고, 현대 위아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기업들이 지금 왜 올라가는지 봐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요렇게 현대 위아 같은 흐름, 현대 모비스 같은 기업이 추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 안에서 현대 위아, 현대 모비스 추세가 매우 좋은 상황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지는 않은데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반등하지 못하고 그냥 신저가를 가고 있는 종목도 많은데, 반등을 하면서 우리가 추세를 그려가는 종목들 안에서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뭐 좋았던 게 금강공업 같은 거예요. 자, 이거 실적 좋은 기업이거든요. 급등을 한 다음에 막상 샀더니 반토막 또 오죠. 근데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 한 두어 달 전에 샀으면 큰 손실이니까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모아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런 기업들 실적 좋으니까 한번 보시고, 많은 분들 최근에 좋아하는 게 또 대동이에요. 상치고 급등하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오르면 상모 치면 또 조정 나옵니다. 요런 기업들은. 근데 관종으로 넣어놨다 빠질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주가 계속 오르고 내년 전망 좋아요. 그런데 주가 오른 다음에 은근슬쩍 많이 빠지고 지금 1차 반등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신고가를 가지 못하면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연타석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초대장주기 때문에 은근슬쩍 지금 보시면은 43,000원짜리 23,000원까지 빠졌다 반등 중인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해가지고 3만원 정도 이상이 도달이 되면은 바로 뚫지 못하면 또 다시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확실하게 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진짜 가는 종목들은 지금 밑으로 안 빠진 2차전지, 제가 강조했던 솔렘 같은 기업들 안 빠지고 있죠. 요 기업 꼭 보세요. 제가 기업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 21선에서 보고 내려오면 21선에서 보고, 요런 기업들 유사한 거 뭐 있다고 말씀드렸죠. 화장품 중에서 피부 미용 쪽에 클래시스 같은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21선 타면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도 추세가 한 번에 안 무너지고. 농심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월봉하고 연봉을 보시면 농심은 K푸드가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은, 만약 시장대에 빠져 훅 사놓으면, 훅 떨어지면은 사놓으면은 내년 내내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함양식품은 급등주기 때문에 또 추격 매수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K푸드가 이렇게 강하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이 사실 그런 종목이 이럴까봐 주가가 오르는 데만 올라가서 단타 치다가 또 갑자기 15% 오른 다음에 다음날 뭐 21% 빠지고 또 8% 오르고, 하지만 여기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니까, 이런 기업들이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조정 나오시면 보시면 돼요. 주도주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JW 중해제약도 이렇게 급등할 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대장주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종목이 이 JW 중해제약하고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관종으로 추가해놓고 부정 나왔을 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근에 시끄러운 종목이 또 위더스 제약. 이렇게 급등할 때 신고가 찍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확 올랐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못 가면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럴 때 따라잡으면 단타 치다가 마이너스 20% 하루 만에 먹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 많이 강조했던 게 제가 깜짝 놀란 게 바이오 플러스 같은 종목도 이런 것도 회사는 괜찮은데 얼마 전에 그렇게 좋다가 지금 보니까 이런 차트가 거의 90%예요. 9,000원에서 갑자기 7,000원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이 만약에 다시 올라가서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면 월봉상으로 거래가 터지고 지금 조정 없이 이번 달에 코스닥 10몇 프로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 빠진 게 수두룩합니다. 요런 기업들을 올라갈 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지고 밑에서 거래량 터지는지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예를 들어서 S1처럼 제가 연말 배당 기대감이 있고 보안 관련주인데 실적 너무 좋은데 우리 캡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니까 이런 거 그냥 배당이나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 보시든가.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괜찮은 거예요. 올라갈 때 보는 게 아니라. KINX. 이게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인데,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월봉 자체가 워낙 강하고 또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 할 때 신고가를 뚫으면 괜찮은데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은 또 고점에 사는 게 되기 때문에 관종 정도로 넣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JW 중해제약도 제가 항상 올라갈 때 보지 말라고 한 게 신약 이 연구소에서 이제 최적화해서 하반기에 비임상 신약 후보 물질 도출할 계획도 보이고 있고 백혈병 치료제 연구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오른 다음에 거래량 없이 쭉 빠진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오를 때 거래량이 없으면 또 빠지는 거거든요. 많이 올랐던 건 다 빠졌습니다. JVM 같은 종목들 어떻게 됐어요? 오른 다음에 지금 갑작스럽게 주가가 폭락을 한 상황인데 이렇게 주가가 막 상치고 올라가다가 전망 좋은데 갑자기 23,000원. 그럼 요런 자리에서 제가 며칠 전에도 강조드렸죠. 요런 자리에서 만약에 올라가다 빠지게 되더라도 요 밑에서는 또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니까 실적 좋은 기업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2차 전지부터 싹 정리를 해드릴 건데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카카오 같은 기업 있잖아요. 이게 참 대단해요. 카카오가, 그러니까 우리가 셀트리온 카카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데 이 기업들이 완전 전성기냐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는 아니잖아요. 완전 전성기. 그러다 보니까 올해만 봤을 때 카카오 형제가 벌써 7.7조 정도 증발이 된 상황이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뭐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언제 오르나. 근데 제가 요걸 말씀드렸어요. 이 카카오도 그동안 문어발식 확장에 상장을 많이 했고 지금 월봉 120월선으로 지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에 올라갈 때 월봉상으로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조정도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은 최근에 한 작년 말부터 샀던 사람들이 또 다 손절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수가 떨어지면은 또 조정이 나오겠죠. 하지만 거기서 버리면 안 되는 게 요런 파동이 있죠. 올 초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올 초 카카오 뱅크, 올 초 카카오 뱅크 파동, 카카오 페이 파동. 올 초에 한번 급등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지했던 가격을 여기서 한번 더 깨게 되면은 반발 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거 신용이나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제약바이 월봉 120%로 하고 셀트리온도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전망 좋아요. 실적 좋고 합병한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도 서정림 회장이 나섰는데도 정말로 한 20년 정도 오르다가 지금 코로나 때도 수혜를 보다가 지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또 예를 들어서 팔 수는 없어요.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추세가 좋지가 않다. 바이오 다른 종목 올라갈 때 같이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는 셀트리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는 게 맞지만 신규로는
조금 정배열로 가고 있는 제약바이오를 보는 게 맞다. 좀 이따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좋았던 기업들이 이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전지다. 제가 2차 전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에코프로다.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에코프로도 빠졌어요. 빠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재산 몰빵하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근데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에코프로 가서 올해 봉변을 당한 상황이고 깡통이 됐고 심지어 회사를 때려친 분들도 많아요. 하도 에코프로 올라가지고. 기대보다 낮은 실적, 전망, 투자의견 보유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2차전지 인버스 때려서 지금 2차전 떨어지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캐파 규모로 확대 중인데 3년간의 매출 성장률을 36%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3년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중장기 생산은 2027년까지 71만 톤 그러니까 확정된 출하량이 포함됐고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능력이 소재 기업이 요구되는 핵심이라면서 에코프로 BM의 궁극적인 사업 가치는 31조 원으로 투자 의견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긴가민가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가 떨어지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떨어진 게 아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올해 최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IPO 이제 연말에 나오잖아요. 그 이슈가 분명히 있어요. 왜 에코프로가 52.7%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데 왜 떨어지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왜 올라가냐? 내년 전망을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해서 목표가를 올리고 반도체를 외국인이 몰빵을 쳐놓고 2차 전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몰빵에 쳐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심지어 적자 계속 나는데도 메모리 감산했고 반도체 적자 폭이 줄어든다. 하이닉스는 내년에 실적 폭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가전 쪽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AI 이슈가 지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효과, HBM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여기서 떨어지면 떨어지는데도 작년에는 매도 리포트를 냈는데 계속 떨어질 때마다 오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반도체가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있으니까 지금 많이 올라있는 뭐 이스페타시스나 뭐 이런 종목들, 한미반도 이런 것들 빠지게 되면 한 차례 더 들어올릴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세계 철강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3분기 판매 가격은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왜 떨어지면 안 좋은 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칙적으로 제가 한번 영상 찾아보시면 저는 5월달, 6월달, 7월달에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를 거의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급등을 했을 때 수급이 바뀌었다. 그리고 개인 매수가 많이 몰렸으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하신 분들은 털어내는 게 맞다. 왜? 마침 리튬 매출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나오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게 된다면 우리가 10월 준공 때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도 가동이 된다면 매출액으로 발생이 될 거고 리튬 매출액 영업이익은 내년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개인들을 털어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털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포스코 홀딩스는 여기서 50만원, 50만원대로 오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단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주가 빠지게 되면 여기 떨어졌을 때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지만 여기서 오르면 또 금상첨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게 돼서 55만원, 7만원 돌파해서 갑작스럽게 60만원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빠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많이 빠진 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엄청 빠진 상황입니다. 여기도 지금 70만원에서 35만원 됐어요. 이렇게 떨어진 게 이 포스코 퓨처엠, 저는 퓨처엠도 좋다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한 다음에 실적이 그만큼 나오니까 지금 고점 놀이를 하고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포스코 그룹주는 다 같이 움직이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게 된다든지 한다면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포스코 DX는 심지어 이전 상장으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이전 상장한다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LNF 안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실적 전망이라든지, 그러면 저 같으면은 LNF도 반등을 하게 됐을 경우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20만원 넘어가게 되면 또 저항이 되거든요. 20만원, 22만원이. 오히려 LNF 같은 경우 지금은 매도하기 애매해요. 2차 전지가 이렇게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폭락한 적이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면 올라가게 되는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실적 좋은 포스코 그룹주나 또 낙폭가대 에코프로 쪽을 타는 게 낫겠죠. 에코프로 BM이 왜 떨어졌겠어요? 에코프로 BM이 리튬 가격 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포항 캠퍼스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갇히면서 경쟁자 대비 비용 절감하죠. 2분기 영업이익은 사실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양극재 출하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삼성 S다의 견조한 출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양산되고 2026 양산이 개시된 포트폴리오 다변화된다. 그리고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만큼 못 올랐기 때문에 사실 알 수가 없는 게 에코프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오를 때 에코프로가 더 많이 오를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에코프로면 결국 같이 움직이고 월봉 5월선을 찍었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다음 달에 10월선이 이만큼 올라올 거예요.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BM도 10월선이 올라오면 만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7월 달에 급등했을 때가 시초가가 25만 원이에요.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이 시초가 아래로 내려오면은 요 밑에서 매수 들어와서 올라갑니다. 단타로.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BM을 현재 구간에서 빠지면 빠지는 대로 조금 모아보시고 에코프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저 모아간다면 되돌림 받은 절반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절반 정도는 1차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그룹주가 조금씩 움직임이 달라서 그렇지 결론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우리가 2026년 또 이 30년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년 이제 한 5월, 6월 달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정받는 거예요. 4분기 때, 내년 1분기 때 기대가 되는 종목은 지금도 추세를 그려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빠지더라도 강하게 되돌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지금 너무 많이 팔아놨어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를. 그러면 지금 지분율이 27%, 거의 23%를 팔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서 대량 거래 터지게 되면은 분명히 다시 가긴 갈 텐데 여기서 바로 못 가게 되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떨어지면 단타들은 다 나가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부터 내년, 내후년 보기로 했는데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떨어진다고 포스코 홀딩스 욕하시는 분들도 그럴 필요 없어요. 에코프로 욕할 필요 없습니다. 저 정도 오른 게 어디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포스코 홀딩스든 지금부터는 겁먹기보다는 떨어졌어? 떨어지면 매수 들어오겠네. 반도체도 떨어지면 매수 들어오겠네. 왜? AI 반도체 2차 전지가 주도주였는데 폭락을 하면 단타가 그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은 종목들이 이렇게 STX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분할을 했잖아요. 근데 광산 관련주로 기어코 10배를 찍었어요. 음양 광산 관련주로 이게 수십 배가 올랐어요.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총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터무니없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광산 하나 갖고 이렇게 올랐어요. 그만큼 리튬 광산 관련주는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반등시마다 좀 비중을 줄이고 STX도 반등시마다 비중을 줄여주자. STX 우리가 그린 로직스도 사실 이제 상장되고 나서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반도체 관련주든 2차 전지 관련주든 지금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아니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1시간 10분 안에는 끊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편집 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도움된다. 파이팅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종목들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내년 1분기 때도 좋은 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솔로엠, 전기차 관련주.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샀어요. 지금 여기서 바로 날아가면 날아가는 거고, 빠지면 한번 더 사주면 돼요. 월봉상으로 추세를 걸어가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덤비는 종목이고, 공매도 걱정이 없고, 연봉상으로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솔로엠 보셔라. 2차 전기차 종목 안에서.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는 우리가 MS 오토텍 보시면 돼요. 월봉 골든크로스고, 이 전기차 관련주 안에서 실적이 제일 좋은 게 또 MS 오토텍 지주회사로서 테슬라 관련주이면서 여기가 차량 경량 관련주니까 전기차 관련주는 MS 오토텍, 솔로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차 전지안에서 제가 솔로엠 말씀드리는 게 EN 플러스 자원 관련주로 폭등했다 다 내려오고, EV 첨단 소재 다 내려오고, LNF 실적 때문에 아쉬워서 내려오고, 강원에너지 다 내려왔죠. 반토막은 기본입니다. 이런 종목들 반등하면 다 비중 줄여야 돼요. 워낙 많이 올랐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이글도 마찬가지예요. 반등을 하면 비중 줄이고, 여기서 전고점을 찍는 게 아니라 반등하게 되면 만약 급등이나 들어간다면 비중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옥석 가려진단 말이에요. 레몬 보세요. 4배 오른 다음에 다 내려왔잖아요. 제자리로.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가 있는데, 나노신소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게 정말로 많이 오른 다음에 지금 조정받는 구간이라서 저는 나노신소재 급하게 매수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12만 5천 원 이탈하고 내려가면은 저는 한 6개월 이후에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대신 SK이노베이션 제가 정확하게 적중한 게, 제가 이때 급등했을 때도 유증 상장 이후를 봐라, 이중 상장 이후에 보자 말씀드렸는데, 상장할 때 보시면 돼요. 이노베이션 좀 과한 것 같아요. 떨어진 게 유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증이 시설 투자한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채 상환한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삼성 SDI도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LG화학 터무니가 없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애들 보니까 다 반등 들어갈 거예요. 이제는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포스코그룹주나 에코프로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크니까 그쪽 보시는 거고, 대보마그네틱 이런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뭐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서 단기간에 여기서 팔지도 못해요. 이제는 천보는 예전부터 매일 신저가입니다. PNT 여기도 꺾였죠. 그러면 꺾였는데 그럼 121선 근처이기 때문에 반등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떨어졌는데 121선 근처에 얼쩡대고 있는 게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모 신소재 완전히 내려온 다음에 있고, 코스모 화학 여기도 우리가 어쨌든 많이 빠진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막 여기서 밀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유증이 있긴 하지만. 그럼 지금 보니까 롯데에너지 여기는 오르지도 않고 매일 신저가입니다. 영신산업 전기차도 못 갔어요. 근데 여기는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다 반등 들어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포스코홀딩스 한 달 만에 한 번씩, 에코프로에 밀리면 되반등, 지금부터는 요 3개 보시고, 중장기적 내년 5월 연말이 아니라 연말, 또 내년 초까지 기대가 되는 게 솔루엠. 요거를 요 안에서는 당장은 탑픽으로 보고 모아가는 거는 포스코 그룹주로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도 사실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지면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땐 같이 움직일 거예요. 정리됐죠? 2차 전지 정리됐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한번 봤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게 많은데, 넥스트 칩은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이잖아요.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DY 요런 애들이 지금 그러니까 급등할 때 따라잡으면 다 내려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바닥에서 강조드리고 이제 50% 오른 다음 내려왔죠. 반등 시도 들어갈 것 같아요. 뭐 DY 21선에 꺾여서 여기 61선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만약 거래량 없이 121선까지 밀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실적 나오는 자율주행 DY, 넥스트지면 실적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이수페타시스가 제가 생각하는 가격으로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오른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는 3만원에 33,000원 보시고 빠지게 될지 바로 올라갈지 체크하셔야 돼요. 일단 이번 달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이번 저점을 깨지 않았을 때 이수페타시스, 요번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수페타시스가 한미반도체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대장주로 본다면은. 근데 둘 다 지금 워낙에 세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를 여기서 만약 밀리면 이 밑에 한번 더 산다는 마음으로 27,000원대 유지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반등 시동 한번 들어갈 것 같고, STI는 제가 하고 나서 너무 급등을 했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지켜볼게요. 요게 이제 요 안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나머지는 또 다 내려옵니다. 프로텍 많이 내려왔고, DB 하이텍은 뭐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고, 덕산 하이메탈, 이오테크닉스 많이 빠졌어요. 반등 시도 한번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수페타시스가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SNS텍 매일 내려가고 있고, ISC도 지금 많이 좀 빠졌거든요, 이게. 이것도 월봉상으로 좀 조정이 커서, 하지만 저는 요런 캔들을 그려가는 종목 안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그 안에서 기죽 났다. 예전에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굉장히 세게 강조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한 3만원 넘어서부터는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4만원까지 갈 줄 몰랐거든요. 작년에 떨어졌을 때도 이수페타시스하고 같이 강조드렸던 게 나무가거든요. 요거가 저는 차라리 안 오른 종목 안에서 증강현실, 자율주행, 이쪽에서는 나무가를 꼭 한번 모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전망 좋고, 월봉상으로 지금 20월선 깼지만, 여기서 올라가면 또 좋은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무가를 한번 이 12,000원, 바닥권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무가 보시고, 올라있는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반등한다 이수페타시스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아비코전자도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 TLB 많이 내려왔죠. HP, SP 여기도 이제는 많이 내려왔어요. 추세가. 삼성전자가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번에 만약에 반등 제대로 못하고 빠지게 되더라도 저는 65,000원, 4,000원 요 라인 오게 되면 쌍바닥 잡고 한번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면 괜찮은데 만약에 반도체를 밀어서 요 밑에까지 밀게 된다면 SK 하이닉스 내년 전망이 괜찮아서 오버행 이슈는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항상 관종에 넣어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가 버틴다. AI 관련주 올라간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심택이 추세가 좀 그려져 있어요. 대덕전자는 세지는 않은 것 같고 많이 빠져서 낙폭과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해성DS도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요즘 이런 캔들 엄청 많아요. 한 달 만에 폭락한 거.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는 자율주행 낙폭과대 반등 한번 노려보고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를 일단 보셔라.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그래도 많이 올라있는 종목 떨어진 거 안에서는 반도체 안에서는 반등이 들어갈 때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빠지더라도 한 번 더 살 수 있다. 이런 종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차전지 반도체 정리됐어요. 바이오가 중요하죠. 바이오는 알테오젠하고 JW 중해제약이 그래도 올라있는 종목 안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에요. 빠지더라도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중해제약 많이 빠졌죠. 그럼 이런 것들 여기서 한번 올라서 거래 많이 못 터지면 또 매도 나올 수 있는데 요렇게 많이 빠지고 나서 주도주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중해제약 빠지면은 요 밑에서 한번 더 산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중해제약. 아니면은 셀트리온 관련주는 여전히 이제 주도주는 아니고 종근당 전에 좋다 말씀드렸는데 추세 괜찮아요. 거래량이 좀 없어서 적적으로 말씀드리면 뭐한데 오른 다음에 21선 조정 아래로 내려오면 종근당 한번 보시고 바닥 종목은 삼진제약. 이런 건 더 떨어질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JVM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항상 추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다가 많이 빠졌구나. 뻑하면 마이너스 30-4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졌을 경우에 이런 애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나와서 21선 타는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오스코텍 여기도 지금 어쨌든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게 가려면은 그래도 여기 요 라인 있죠. 25,000원 라인에 깨지 않고 가게 된다면
오스코텍 여기도 관종으로는 좀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다. 한미사이언스하고 여기 이제 유한양행, 한미약품 여기도 실적은 좋은데 그래서 실적 제일 좋은 데가 한미약품이거든요. 사실 여기는 대형주 보시는 분들 관종 넣어 놓으시고 유한양행은 꼭 사든 안 사든 관종에 넣어 놓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바이오플러스 많이 빠졌으니까 거래량이 위로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유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소형 제약주 안에 자원주이면서 또 실적 좋은데 안 올라간 게 얘예요. 한 달 만에 몇백 프로 올라가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올라가면은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DY처럼 이런 식으로 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대한유팜. 그래서 9,200원 거래 터진다 그러면 꼭 보시고 장중에라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펩트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 한올바이오파마가 호재가 뜨면서 순식간에 점상 갔거든요.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호재가 나오면 또 이 윗단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 안에서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윗단 버티고 있는 건 JW 중예제약, 알테오젠 정도. 파마리서치는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는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 올라가서 121선 위로에서 위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버텨주는지를 해볼 만한 종목 파마리서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휴젤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HK이노엔 이게 정말로 제가 한 달 내내 강조하는 종목인데 정말 잘 올랐어요. 요것도 조정 나올 때 보세요. 요거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국콜마예요. 화장품주. 차라리 한국콜마가 내년 전망 좋거든요. 한국콜마.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단타 보시는 분들은 49,000원 손절가 보시고 모아간다 하시는 분들은 49,000원 이탈돼도 요 밑에서 한번 더 산다는 마음으로 본다면 콜마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콜마. 휴온스도 많은 분들 제가 아까 뭐 JW 중에 제약이랑 같이 말씀드리지만 휴온스도 항상 추적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 안에서 안 좋은 종목 없어요. 제가 다 추려 놓은 거기 때문에 관심 종목 정도로는 우리가 보톨리튬 톡신 같은 경우가 이게 사실 실적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톡신 관련주 예전에 메디톡스도 있었지만 요런 기업들도 최근까지 신고가였어요. 여기는 그래도 워낙에 미용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니면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런 애들은 호재 터지면서 급등하고 다 팔아먹고 또 내려오는 거죠. 최대주주 바뀌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차 전지도 광산한다. 또 최대주주 바뀐다. 매각한다. 이런 것들은 계속 그래도 한 번씩 급등하면은 세게 올라가요. HLB 이노베이션이 그랬고 예전에 노터스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각 뜬다 그러면 최대주 바뀐다 그러면 급등하니까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는 보면 이츠 한불 보면은 또 올랐다 다 내려오고 코리아나 올랐다 다 내려오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 거래가 이렇게 터지고 다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순절 이후에 또 화장품 관련주가 움직이게 된다면은 중소형주 안에 코리아나 급등했다 내려왔으니까 이런 게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단타 보시는 분들은 코리아나 같은 거 보시면 되시고 호텔신라 요런 것들 그러니까 무거워요. 요런 것들은 코스맥스 이런 것들은 무겁죠. 그러니까 코리아나는 또 올라가는 한국 화장품 이런 애들은 또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올라갈 때 단타를 쳐야 돼요.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단타 보시는 분들은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같은 거 보시면 되시고 한세실업 추세 21선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의류주 안에선 대현 하나, FNF가 두 개거든요. 리오프닝주 안에서. 그러니까 FNF 대형주 보시는 분들 보시고 중소형주 대현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올라가면 이것도 한 20%, 30% 때릴 것 같아요. 대현 꼭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세요. 아모레 퍼시픽. 여기하고 아모레 G는 우리가 한 번에 대박 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도 같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글로벌 텍스프리가 워낙에 셌잖아요. 제가 리오프닝 관련전에 얘기한 거 중에. 그러니까 지금 사라고는 절대 말씀 못 드려요. 현대백화점 같은 애들이 올랐다가도 지금 다 내려오거든요. 또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살라 그러면 다 내려옵니다. 비올 최근에 조정 좀 나왔죠.
휴비츠도 그렇게 좋다가 또 빠지면 이렇게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휴비츠가 이번 달에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휴비츠도 17,000원 이탈 안 되면은 관종 정도로 넣어놓을 필요가 있는 종목이에요. 최근까지 강조가 됐던 종목이고.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무조건 농심 보시면 돼요. 농심. 하나투어 하나도 안 올랐고, 강원랜드 하나도 안 올랐고, 롯데 쇼핑 하나도 안 올랐고, GS 리테일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나마 리테일이 버티고 있죠. 빙그레. 여기가 이제 우리가 빙그레하고 농심 이런 게 추세가 비슷해요. CJ, CGV는 당연히 실적 좋아지겠죠, 이제. 하지만 여기가 또 우리가 어쨌든 기업 가치를 1,300밖에 못 쳐준다라고 하는 바람에 약간 흔들림이 있겠지만, CJ에서 그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원래 4,300억 투자한다 그래서 그때 그 3자 배정으로 해서 주가 급등했었는데 1,300억까지 쳐준다 그러면 3,000억 어디서 갖고 와야 되겠죠? 현금으로 갖고 오든 다른 자회사를 넣든 해서 다시 그게 모멘텀이 돼서 이게 월봉으로 보면은 이게 얼마냐 하면 이제는 단가를 합쳐진 걸로 보셔야 되죠. 최근에 사신 분들 말고는 9만원에서 5,000원 됐습니다. 근데 부채는 이제 300%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2015년 1조 유증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움직이는 흐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6배 올랐어요. 이종희 회장이 이때 1,000억 넣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이제 할 게 너무 많아요.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6분이에요.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AI 로봇주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낙폭과대로 만약에 빠지게 됐을 경우에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폴라리 오피스가 지금 반절됐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진 반절이에요. 거래량 없이 월봉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3,900원에서 4,100원 지킬 경우에 한번 반등 시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많이 빠져서.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 레인보우도 이제 시세를 많이 한 거거든요. 루닉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 와서 매일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제 최근에 볼까요? 엠노도 지금 보면은 계속 내려오고 안드간 비중 줄여야 돼요. 이제 엠노 같은 기업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호난 테크놀로지가 그나마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요 자리에서 들어간다는 거는 단타로 보셔야 됩니다. 한 75,000원 손절가 안 잡고 올라가면 단타 쳐야지 하는 종목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정도. 남들 오를 때 하나도 안 올랐죠. 왜냐하면 이때 만원에서 이때 2만원, 17,000원에서 순식간에 10배가 올라서 후유증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올라가면 단타로 보세요. 신고가 노리지 말고 웬만해서는. 이스트 소프트가 그래도 버티고 있다. 요거 버티고 있다. 근데 이것도 요번 저점 깨면 의미 없어요. 이건 버티는 AI 관련주고 또 로봇 관련주 안에서 이제 보면 미래 컴퍼니 많이 내려오고 솔트룩스 다 내려오고 지금 반등시 다 비중 줄여야 돼요. 딥노이드도 그렇고 반등시 다 비중 줄여야 됩니다. 이쪽은 뷰노 다 이렇게 크게 물리는 거예요. 급등할 때 사면은.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도 이번 여기 지난번 상쳤던 가격 아래 내려오면 이것도 시세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로봇 AI 관련주도 이게 내려오네. 스맥은 지금 당장 보지 말고 일단은 한 달 정도 버티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스맥 같은 경우. SPG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신고가를 강하게 가야지 가다가 막히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1선 기준으로 보세요. 차트는 일단 딱 살려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로보틱스는 이제 추세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반등 시 비중을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머지 로봇줄 하나도 안 올랐어요. 로버스타 안 올랐고 에브리봇 안 올랐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사실 더 떨어질 때도 없거든요. 최근에 협동 로봇이나 이런 것들 올라서 그렇지 수술 로봇이나 이런 게 올랐지 요런 애들은 바닥이라서 사실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게임주가 안 올랐죠. 게임주도 하나도 안 올랐어요. M게임 이런 애들 실적 계속 사상체대 나왔는데 안 올랐으니까 이런 애들이 움직일 가능성 높아요. W게임즈 AI는 아니지만 실적 엄청 좋은 W게임즈 카지노 관련주 리오프닝 때 빼먹었는데 요거 보세요.
W게임즈 한 4만원 정도. 지금 제가 성향에 맞게끔 종목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바닥 종목 아니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이해되셨죠?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 사업 목적 추가, AI 무슨 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면 대박이 나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때 급등하는 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선반영이에요. 상장하게 되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나무가 DY 이건 올랐다가 떨어졌으니까 낙폭과대 반등 노리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다. 근데 이럴 때 급등해서 상치는 애들도 있는데 반등할 때 20% 급등할 때 거래 안 터지면은 다 매도 나오거든요. 모트렉스도 다 내려왔고 하이비전 다 내려왔어요. 현대 오토에버는 이번에 한번 신고가 찍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만 목표로 하세요. 한 20만원 정도. 요것도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대신 자동차 쪽 보실 거면 현대 위아 보세요. 위아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 모비스하고 대형주 무조건 요거 두 개, 현대차, 기아 요렇게 보시고 MS 오토텍 중소형주 안에서 전기차 관련주 요거를 꼭 보세요. 왜냐면 아진산업이라든지 우리가 서현이와 성창기업 그 성우하이텍 이런 애들 다 반토막 났어요. 실적이 아쉬워서. 실적 좋은 거 보세요. 호재 있는 거. 아시겠죠? MS 오토텍. 이건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더 사면 되거든요. 정고점 이상은 무조건 갈 종목. 7,000원 가도 쌀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밑에 있는 건 나무가고. 됐죠? GS 글로벌은 이게 전기차 관련주를 맞으니까 최근에 요런 애들 중에 제가 최근에 강조했던 TYM이 이제 슬슬 여기서 올라가면 보셔야 돼요. TYM. 이것도 터무니없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거. 근데 GS 글로벌은 올라가게 되면 물류 관련주하고 자원 관련주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서 여기서는 더 떨어지기 힘들다.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10에서 20%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전기차 충전 신세계 IC 생전 안 오릅니다. 이런 게. 실적 사상 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무조건 모아가는 거예요. 짜증 나더라도 아니 회복 안 할 리가 없는 종목이 신세계 INC입니다. 요새 가치주도 안 올랐어요. LG전자도 안 올랐는데요. 뭐 근데 LG전자도 저는 10만 원 아래에서는 이건 팔자리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애플카 이슈가 연말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LG전자는 LG이노텍은 4분기 실적 전망 좋아요. 3분기 실적 전망이 LG이노텍은 이노텍 여기서 더 떨어지기가 좀 힘들거든요. 사실 빠지더라도 매수 들어올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LG그룹주 안에 알짜배기는 이노텍, LG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뭐 떨어졌어? 한 번 더 사면 된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V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여기를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리고 이번에 라오스 갔다 왔잖아요. 전기차 충전소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마트 사업 확장해서 이제 벌써 편의점 5호점까지 됐고 여기 영상 올려놨어요. 보세요. 한방 갔다 와서 올려놨으니까 ENT 안에 새로운 변화. 지금 유가 급등했으니까 전기차가 여기는 택시 부르면 10대 중에 7대가 전기차 옵니다. BYD도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충전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지금 경쟁하고 있는 충전소가 몇 군데예요. 여기는 독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이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 그리고 연말에 이제 코콕마트, EV 뚝뚝, 편의점 뭐 이슈가 너무 많거든요. 요 영상 보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전고점은 강하게 뚫을 거라 보고 있어요. 또 우리가 혹시나 하는 게 요새 지난달에 KR모터스가 무려 75%나 올랐는데 여기에 LVMC 지분이 40%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여기 신저가일 때 우리가 손상차손으로 영업 적자, 순이익 적자 처리를 했거든요. LVMC는 부채 비율이 50%가 안 됩니다. LVMC 보시면은 부채 비율 자체가 부채가 없어요. 50%예요. 자동차주 안에 부채가 없고 대주주 여기 인도차이나 뱅크가 요번에 상향 리픽싱 한 것까지 여기 상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분 50%가 대주주가 넘는 거예요. 지금 주식 전환 돼 있는 건 3년 전에 한 거고 인도차이나 뱅크, 라오스, 민간은행 1위 은행이라고 제가 영상에도 올려놨죠.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KR모터스가 지금 주가 많이 올라서 순이익으로 LVMC가 자꾸 순이익 적자 나는 게 투자하는 거하고 환율 때문이거든요. 영업이익은 흑자예요. 그래서 LVMC는
이 1,900원으로 상향 리픽싱한 인도차이나뱅크 지분을 주식 전환을 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고 KR모터스가 이런 식으로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만약 매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500억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LVMC는 적극적으로 좀 따라 붙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는 전고점을 강하게 한번 돌파하게 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무리 없어요. 최소한 40% 이상 50%까지는 충분히 문제 없다 말씀드리니까 꼭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주는 말할 것도 없죠. 대우건설. 이유는 뭐죠? 내년에 물량 부족 이야기 나올 거고, 서울 알짜배기 지금 수주 굉장히 많이 따고 있고, 원전 수주, 그리고 부채 줄어들고 자본 늘어나고, 그리고 GS건설 수혜, 현대건설까지 같이 보세요. 현대건설. 예전에 삼성엔지니어링 3년 했거든요. 요새는 이제 조정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적 좋으니까 대우건설 무조건 보자. 시클리컬 업종 중에 대우건설, 현대제철을 보세요. 아시겠죠? 현대제철, 대우건설 보시고. 삼성물산도 사실은 이게 좀 바닥을 슬슬 찍었거든요. 현대건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재건조 안에서는 SY를 많이 말씀드렸었고, 중소형 건설에서는 우리가 벽산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이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또 살아가다 떨어지게 되면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이거는 또 떨어졌다 가는 거기 때문에 대건주는 항상 보셔야 돼요. DY 파워. DY가 가지고 있는 DY 파워. 올라가면 10에서 20% 한 번씩 오를 것 같아요. 조선주는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요 세 개 보시면 돼요. 또 철강주는 현대제철도지만 포스코홀딩스도 있습니다. 빠지면 꼭 보자. 빠지면은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빠지면 사는 거고 오르면 두는 거죠. 다 샀는데. 사면철강 요거는 또 여기 한번 찍었죠. 근데 요것도 다시 워낙에 싸서 배당도 주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철강주 움직이면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우리가 지수가 박스권이 유지될 때 낙폭과대 2차전지 반도체 AI 반등 들어가고 단기 매매가 또 쏠린다면 시클리컬 업종 건설 철강 기계도 중국 효과로 인해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1시간 7분 찍었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밤 9시 40분인데 와서 공부하고 또 이번 추석 어제 보름달 보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우리 불꽃가족분들 정말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불꽃가족분들 잘 되고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잘 돼야 제 어깨가 올라가고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분들보다 진심이고 또 어제 좋다고 한 종목 떨어졌다고 여기서 계속 얘기합니다. 다른 데는 계속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그거 손절 안 했어요. 얘기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함께 잘 되고 싶고 또 많은 분들 행복하게 웃게 해드리고 싶고 적어도 피해는 끼치고 싶지 않고 도움 됐어라는 이야기 받으면 그걸로 최고예요. 그래서 불사조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정말로 3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 싹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 즐거운 한가위. 연휴 때 이후에 대박 날 거야. 이런 파이팅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고 저희 어머님이 지금 또 항암 치료 3번 받으셨는데 이번에 이제 머리를 삭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너무 안 좋고 이제 12번 받으셔야 되는데 췌장암이라서 꼭 해차 기원 좀 해주세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가 사실 제가 또 그동안 잘못한 것도 많이 생각이 들고 저 생각 굉장히 많이 해주시니까 어머님이 아픈데 제 걱정을 더 많이 해주세요. 많은 분들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건강검진 받으세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은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010-962-5453으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전화는 많이 와서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의 대박과 행복을 기원하고 한가위 이후에 대박 나길 기원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